감사원 업무에 대해서는 관여하는 것이 법에도 안 맞고 그리고 그런 무리를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문자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지금 문제가 되는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를 사실상 대통령실에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되게 하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위원장님, 지금 오늘 법무부를 상대로 하는 위원장님 지금 발언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말을 듣지도 않고 말 시작하는데 자르고 이렇게 한 게 어디 있습니까? 감사원 이야기는 감사원 국정감사 때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청을 받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 무엄하다 라는 말이 붙지 않아서 다행입니다만 지금 왕조 시대에 사는 듯한 태도가 대단히 유감입니다. 한 문장 듣고 잘라야죠. 위원장님 한 문장 듣고 잘라야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편파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전직 대통령은 불가침 성역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대단히 무례한 행위로 이것은 김남국 의원 때문에 제가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법무부 국감장면을 잠시 저희가 봤는데요. 오늘도 곳곳에서 여야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흘 내내 여야의 충돌과 고성이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어제 저희가 속보로 다뤘던 사안이죠. 감사원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수석 간의 문자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파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금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정권의 사냥개를 자처한 감사원이라고 공세를 폈는데요. 네.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의 사퇴도 요구를 했습니다. 네. 또 감사원의 정치감사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정도에 관여할 만큼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이 오는 12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공수처에 유병호 사무총장을 고발할 거라는 예고도 오늘 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상황실에서 짚어보는 걸로 하고요. 네. 자,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법원이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회의 효력을 인정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법원은 개정 당원에 따른 전국위 의결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낸 3, 4, 5차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면서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지난번 가처분 신청 때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승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완패를 당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 측의 입장이 나왔어요? 네, 먼저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집권 여당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도 입장을 냈습니다.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 가겠다고 했습니다. 네. 자,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겠다는 걸로 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쓴소리를 계속하겠다라는 또 그런 입장으로도 읽히는데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또 하나의 산이 남아 있습니다. 잠시 후인 오후 7시에 국민의힘 윤리위가 열리는데 중징계가 일단 예상이 되고 있죠. 네,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표현으로 당의 통합과 위신을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의 추가 징계 절차 자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다시 한번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절차를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윤리위에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자, 오늘 속보가 참 많은 하루인데 오늘은 좀 양해 좀 해줘요. 퀴즈 없이 그냥 들어갈게요. 괜찮아요? 아쉽지만 네. 괜찮아요? 네. 고마워요. 들어갈게요. 네, 오늘 회의는 유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특히 법무부 국감 등 곳곳에서 국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속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역시 속보하면 또 정치부 회의잖아요. 자,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통반장 백반장이 정의원분들의 의견을 또 챙길 예정이고요. 어제 고교생이 그린 윤석열차 그림에 표절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는데 회의 끝나고도 정의원분들이 많이 의견을 주셨죠.
네, 맞습니다. 먼저 SKPAK님께서는 표절이 아니라 패러디 아닌가라는 의견 주셨고요. PKL2님께서는 저게 표절이면 해외 수많은 만평들이 죄다 표절이냐. 기차가 처음 등장한 이래 폭주하는 정치인을 폭주 기관차로 그려서 풍자하는 만평은 계속 있어 왔다라는 생각 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바티스타 TV님께서는 풍자를 할 거면 본인만의 아이디어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소중한 의견 모두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해야 할지 아니면 그만해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볼 예정인데요. 유튜브에 정치부회의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댓글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윤리위원회는 7시가 아니라 오후 9시에 열리는 것으로 시간이 조정이 됐죠. 다시 한번 시간을 정정해 보고요. 자, 유한울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로 국회 국정감사 3일차입니다. 오늘은 국회 법사위와 과방위, 또 국방위 등 여야의 주요 쟁점을 다루는 상임위가 동시에 열렸는데요. 말 그대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조금 전 저희가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죠. 또 북한은 최근 도발에 대한 한미일 그리고 국제사회의 공조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회, 정혜연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목요일의 뉴스픽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법사위 대격돌, 강대강 대치, 조직 개편안 발표, 300시간도 부족, 한 마이크 어게인입니다. 지난해 전국에 댄스 열풍을 일으킨 스우파, 올해는 스맨파로 돌아왔습니다. 다정해도 질 수 없죠. 국감 시즌 1년 만에 돌아온 스트리트 국감 파이터입니다. 파이터 중 한 명인 한동훈 법무장관 입장 전부터 화력을 높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보복이나 어떤 표적 수사의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절차 내에서 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발언이죠. 여기에 대해 본격적인 대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끼어든 배틀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 포착된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입니다. 감사원은 잘 아시다시피 헌법상 독립된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야 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자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지금 문제가 되는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를 사실상 대통령실에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되게 하는 그런 문자 내용입니다. 자, 다음 조정훈 의원님. 전체적인 내용이 지금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된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본인 때문에 위원장님 때문에 말을 못한 거 아닙니까? 뭘 위원장 때문에 말을 못해요? 김남국 의원님. 위원장님. 본인이 발언한 내용 되짚어 보십시오. 위원장님. 그게 오늘 이 자리에 맞습니까? 네, 이렇게 한 차례 지나가는가 했는데 싸움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한마디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지금 왕조 시대에 사는 듯한 태도가 대단히 유감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감사원 서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불가침 성역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는 흑색 선전선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야당 의원들이 수차례, 저 같은 경우는 20번 넘게 위원장님을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전혀 제지도 안 하셨습니다. 이걸 두고 균형 있게 또 형평성 있게 위원장님이 지금 상임위를 운영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네, 첫 번째 배틀로 벌써 50분이 훌쩍 지나가버린 수국파. 여야의 감사원 문자 공방은 국회 상황실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2라운드로 넘어갑니다. 법사위의 고유한 배틀 주제죠. 정치 탄압 그리고 검수 완박입니다. 원래 따로 붙기에도 방대한 주제인데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 한꺼번에 터져나옵니다. 민생 사건을 해결해야 처리해야 되는 검사와 수사관들을 다 이런 정치와 관련된 탄압 수사에 동원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있어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사실이 일단 아니다. 검수완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민생을 직접 수사하기가 참 어려워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호소드리고 싶고요. 기존에 있었던 검수완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절대 인력이 다 거기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보기로는 지금 300명 이상이 동원되고 있거든요. 의원님, 고소고발이 늦어지는 내지 이유가 마시고요. 변호사들 70%가 네. 반대하는 이유가 검수완박 때문 아닙니까? 네, 한 장관의 화력 딱 봐도 보통이 아니죠. 흐뭇하게 지켜보던 국민의힘은 지원 사격에 나섭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 전 정권에서 제대로 못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제대로 수사가 됐으면은 이미 관련자들이 다 기소가 됐을 수 있어요. 그런데 김호수 전 검찰총장이 FIU 금융자료 요청을 반려했고요. 그리고 박은정 전 지청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몸을 던져서 다 수사를 무마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처럼 청와대 캐비넷을 뒤져서 대변인이 발표한다든가 실장이 발표한다든가 없는 걸 후벼 파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있어 왔던 것이 오히려 천천히 사건이 진행되어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천적으로 이게 보복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표적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일반적으로 그게 상식적으로 형되는 구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의 신 스틸러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나오는 오늘의 장면 SOTD, 오늘의 해시태그는 장관 선배입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장관이었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인데요.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만큼 불을 뿜어낼 줄 알았는데 오늘 삭막한 법사위장에 잔잔한 웃음 선사했습니다. 전자발찌 관리 힘 좀 더 써봐라 하면서 말이죠. 법사위가 함께 협업을 하고 장관님께서 의지를 갖고 계시면 이거 통과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실세잖아요. 그건 아닙니다만 제가 아니 의지를 갖고 실세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좋게만 말하지 마세요. 이걸 못하면 실세가 돼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께 행안부 장관도 실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선 추미애 장관 시절 만든 체력 단련실, 한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직원 휴게실로 바꿨다면서 한마디로 우회 공격 들어갔는데요. 여기서도 박 전 장관 존재감 뿜뿜이었습니다. 바로 직전 장관이면 박범계 장관이었잖아요. 그렇죠? 박 장관님 사용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범계 장관은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면 여성용이군요. 그렇죠?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인 전임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할 수 없는 게 참 답답합니다. 장관님. 네, 마지막 스구파 배틀그라운드 방통위 감사장으로 옮겨봅니다. 오늘도 국감장에선 듣기 평가가 있었습니다. 발단은 대통령실이 MBC에 보낸 공문이었습니다. 공문에는 음성 분석 전문가도 해석하기 어려운 발음을 어떠한 근거로 특정했는지 답변 부탁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정말 그런지 들어보자는 겁니다. 예, 날짜하고 총소 가짜하고 핵미사일이 예. 날라오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저는 아무리 들어도 바이든으로 들리지 날리면으로 들리지 않거든요. 네, MBC에 대한 언론 탄압이라는 민주당에 국민의힘은 오늘도 조작 방송이다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MBC 최근에 보도 행태는 공영방송이라 부르기 부끄러울 정도로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마치 하이에나가 들판에서 먹잇감을 사냥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정 진영의 탄압 속을 강하게 풀어주는 해장국 저널리즘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을 의미하고 정권 교체를 기도하는 국익을 해하는 행위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치열한 스국파 현장 잠시 벗어나서 두 번째 픽으로 갑니다. 강대강 대치입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평양시 삼석 일대 새로운 장소에서 두 종류의 미사일을 섞어서 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점 타격과 요격, 어렵게 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도발 원인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서도 드러납니다. 상황이 좀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한미 연합 훈련을 마치고 다음 임주로 진행하던 로널드 레이건 호가 어젯밤
8시경에 우리 수역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바로 뱃머리를 돌린 미국 항모 그리고 다시 시작된 한미일 연합훈련 때문입니다. 여기에 북한은 지난밤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도 문제 삼았습니다. 외무성 공보문을 통해 응당한 대응 행동 조치, 유엔 안보리에 부당하게 끌고 간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밝혔는데요. 하지만 어제 예측해드린 대로 중국과 러시아 반대로 북한 도발에 대한 추가 조치 결국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공조는 계속됩니다. 미일 정상에 이어 한일 정상 곧 통화할 예정이고요. 연합훈련도 이상 무입니다. 북한이 다시 도발할 경우 미국의 전략폭격기 전개 가능성까지 나옵니다. 말 그대로 강대강 대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무투 미사일 낙탄 사고 다시 짚고 지나가지 않을 수 없겠죠. 오늘 마침 합참 국감이 있었는데요. 합참은 어제에 이어 다시 한번 사과했고요. 야당은 합참 발표까지 7시간의 공백 따져 물었습니다. 강릉에 대해서 난리가 나고 언론에서도 이미 냄새를 맡고 이런저런 취재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10시간 돼서는 그냥 대충 이제 발표했습니다. 다른 하나 위해서 은퇴하려고 한 게 아닌가? 나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그 상황은 은퇴할 상황도 아니고 은퇴할 의도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은폐 의도도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북한 도발에 따른 국민 불안감 전 정권 때문이다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정혜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우리 아이들이 핵을 갖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김정은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과 함께 싱가포르 하노이 비무장지대를 누비고 다니며 평화쇼를 펼쳐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5년 동안 시간을 벌어서 핵 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하고 핵무기를 경량화해서 탄도미사일에 적지 않은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네, 목요일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3, 4, 5픽 오늘은 들어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자, 아까 윤 대통령 발언 중에 로널드 레이건호가 이제 다음 인주로 진행되던이라는 그 발언이 나왔는데 발음은 저도 인주로 들었는데 좀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임지 같아요, 임지. 다음 임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사가 그대로 받아 적느라고 인주라고 많이 나왔던데 그 문맥상으로 보면 임지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래야 통할 것 같아요. 자, 국감장마다 지금 이제 여야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국감 장면 또 과방위 방통위 국감 장면도 저희가 잠깐 봤는데 오늘 밤 늦게까지 아마 법무부 국감이 진행이 될 걸로 보이니까요. 저희가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은 유체커 시킬게요. 유 실장이 저를 째려봐가지고 유체커가 좀 챙겨가지고 내일 좀 추가로 소개해 주도록 하고요. 자, 국회 법사위에서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고 또 한동훈 법무장관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수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속보가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오늘 나온 속보 간단히 하나만 좀 정리하고 갈게요. 지금 이제 검찰이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 간의 연결고리를 찾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좀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쌍방울 수사와 관련해서 오늘 속보가 하나 추가로 나왔죠. 네, 그 쌍방울 그룹에서 이제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그 평화부지사를 수사 중이죠. 이 수원지검이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이 동북아 평화경제협회는 이 전 부지사가 2008년 설립한 단체인데요. 동북아 관련 경제 협력, 정치 연구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한 곳입니다. 여기에는 또 그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맡았던 이 신모 씨가 사무처장으로 있습니다. 이 신 씨 역시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가 되는데 검찰이 바로 이 신 씨를 겨냥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해석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신 씨의 자택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어제 유체커가 전했죠. 이제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가 상당히 좀 빨라지고 있고 또 이재명 대표를 공소장에 사실상 이재명 공소장이라고 부를 만큼 자세히 그 행동을 적시해 놨는데 민주당에서 오늘 입장을 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두산그룹의 경기도 성남시 정대동 땅에 대해서 용도를 변경해주고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에 성남FC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죠. 오늘 민주당이 공보국 명의로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한마디로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성남FC 광고비와 용도 변경은 무관하다.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 계약에 따른 광고비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광고 수주 과정에서 이 대표가 정진상 실장과 공모했다는 것도 곽선우 전 성남FC 대표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은 자신의 주장이 망상이며 수사가 아닌 검찰당의 정치질이라는 비판을 직시하라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픽을 정리를 해야죠. 유 실장이 합시다. 네, 오늘도 좀 자연스럽게 네. 이환율의 뉴스픽2로 이렇게 진행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세 번째 픽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면 세 번째 픽 조직 개편안 발표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오늘 오후 2시에 정부 조직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정회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전해드렸던 대로요. 여가부는 폐지가 됩니다. 그 대신 청소년과 가족, 양성평등 등의 기능이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인구가족 양성평등본부가 생기게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통합적인 조정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겠나. 보건복지부의 업무도 굉장히 방대하고 많아서 조정할 여지가 분명하게 있는데 그거를 거의 통째로 여가부의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거는 적절한 방법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발표가 됐던 이 조직 개편안에는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을 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여가부 폐지를 놓고 여야 이견이 있는 만큼 국회 통과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특히 이제 여가부 관련한 여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서 논란이 좀 많이 벌어지겠네요. 네 번째 픽은 늘 그렇듯 유체커가 할 분위기죠. 네, 사픽 전담 울체커입니다. 네, 네 번째 픽 주시면요. 네, 300시간도 부족입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간 복역한 김근식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수감 기간 동안 성폭력 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등급인 심화 과정을 총 300시간 이수했습니다. 그런 뒤에도 재범 위험성이 남아서 추가 과정까지 들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심리치료 중에 동료 수감자를 폭행하는 등 치료를 제대로 안 받았다고 합니다. 여전히 재범 위험성이 높은 이 김근식이 오늘 17일 출소합니다. 법무부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전자발찌를 10년간 부착시킬 예정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죠. 한동훈 법무장관은 오늘 김근식을 언급하면서 내년부터 고위험자용 전자발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7겹인 금속 내장재를 15겹으로 늘린 제품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법무부 국감에서 이 얘기가 좀 나왔군요. 네, 법무부의 전담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픽은 박마커가 네, 그 주인공은 늘 마지막에 등장을 하는 법이니까요.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주제. 핫 마이크 어게인입니다. 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한 마이크로 구설에 올랐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 미국 플로리다주를 방문해서 허리케인 피해를 직접 확인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죠.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지역의 이 시장과 인사를 하다가 이 F로 시작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언론 카메라가 없다고 생각하고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다가 그런 건데요. 그런데 이 장면이 그대로 노출돼 SNS에 퍼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에도 한 기자 질문에 혼잣말 하다가 욕설한 게 포착이 됐죠. 당시 해당 기자에게 사과를 했던 바 있습니다. 네, 박마커가 본인이 주인공이라는데 괜찮아요, 유리 실장? 네, 저 마음에 안 듭니다. 아,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에 등장하는 건 지금 저라서 알았어요. 네. 제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요. 주인공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유채거 오늘의 원픽은 뭘로 뽑을 거예요? 오늘의 원픽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감사원 이재명 비속어, 여야 국감장 곳곳 충돌. 네, 오늘 오후에 나온 속보죠.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손을 들어줬죠.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의 뜻을 전했고 이준석 전 대표는 더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잠시 후에 국민의힘 윤리위도 열리는데 이 소식까지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법원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 쟁점, 1차 가처분 판단 때 지적을 받은 비상사항의 정의 문제였죠.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며 당원 당규를 개정했는데요. 법원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을 해서 당원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 부분 특히 최고위원의 기능 상실이라는 그러한 굉장히 불명확하고 또한 모호한 그런 개념을 저희가 정비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비대위를 발족을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소급 적용이라고 반발을 했었죠.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당원 당규를 졸속으로 소급해서 개정해서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하는 행동은 반헌법적입니다. 이 전 대표의 주장,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급 입법 금지, 정당의 당원에 직접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 전 대표는 개정당원이 전당대회 추인을 받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를 삼았었는데요. 이 역시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당에게 주어진 재량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정당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는 대의기구의 형성 및 그 권한 분배에 관한 선택으로서 정당에게 주어진 재량의 영역에 해당한다. 이 전 대표는 이번 당원 개정이 처분적 성격을 지닌다고도 주장했었죠. 본인을 쫓아내기 위한 조치라고 반발했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최근에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 굉장히 어렵고 이런데 제발 좀 다들 정신을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잡기, 환율 잡기에 좀 나섰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당원 개정이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국민의힘이 그 계획하에 만들었다는 이 논리가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천동설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역시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는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비상대책위원장 임명과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비상대책위원 임명으로 완료되므로 이 사건 개정 당원이 직접 채권자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처분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법원이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정진석 비대위는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튼실하게 뒷받침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심기일전에서 하나된 힘으로 앞으로 전진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의 헌신으로 봉사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이 전 대표도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왔습니다.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습니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김웅 의원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제비를 쏜다고 봄을 멈출 순 없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여부, 오늘 밤 윤리 심의를 앞두고 있죠. 이 전 대표는 윤리를 앞두고 표현의 자유 분쟁 3종 세트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군인과 MBC 그리고 여고생과 다툼을 벌이고 있는 여권을 꼬집은 겁니다. 이 전 대표는 교양도서 한 권도 소개를 했습니다. 양두구육이란 사자성어가 적힌 이 책, 이제 금서로 지정될 날이 다가오는 듯 하다면서 말입니다. 오늘 열리는 윤리, 이 전 대표는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요.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윤리가 보내온 소명 요청서를 문제 삼고 나섰죠. 구체적인 징계 사유조차 적시하지 않았다며 도대체 뭘 소명하라는 거냐 따져 물었습니다. 조선시대 원님 재판 같다는 겁니다. 앞서 추가 징계를 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선 말을 아꼈었죠.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됐던 건가요? 그건 언론에도 많이들 쓰셨죠. 제국이 술동고 그 단어가 맞나요?
꼭 그렇게 우리가 규정해서 말을 안 하겠습니까? 다만 당 지도부가 앞서 힌트를 주긴 했습니다. 이제를 내가 알렸다.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소명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는데요. 통상 열흘 이상의 기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임기 이달 14일까지죠. 자연스럽게 이런 분석도 따라붙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날아온 해명 소명하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시간을 조금 끌어서 이양희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려는 걸 기다리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의힘 지도부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절차적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이 전 대표의 징계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을 묘수를 찾아냈습니다. 이 위원장의 임기를 1년 연장한 겁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관련된 현안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된 현안에 대한 연속성을 위해 오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연임안도 함께 가결이 됐습니다. 이 위원장이 풀어야 할 연속성 있는 현안, 이 전 대표의 징계 문제밖에는 없죠. 숙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숙제를 풀기 위해 그러니까 자기가 임기 마무리 전까지 무언가를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 하는 좀 생각이. 임기가 늘어나며 숙제 마감의 압박에선 일단 벗어났습니다. 때문에 굳이 오늘 징계에 나서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 전 대표 측은 오늘도 징계 사유를 밝히라며 유령 징계를 중단해야 한다 하게 반발을 했죠. 윤리 출석을 거부한다는 뜻을 다시 한번 내비친 셈인데요. 제대로 된 소명 절차도 없이 징계를 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권에 대한 여론이 썩 좋지 못한 것도 변수입니다. 이 전 대표의 강아지에 빗댄 발언, 표현의 자유 문제에 얽혀 있죠. 당내에선 윤리위가 반헌법적이란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최고의 가치가 자유고 표현의 자유고 정치적 발언의 자유가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이 한마디 할 때마다 징계 심사에 올린다? 결과적으로 뭐 징계가 안 떨어질지라도 이런 걸 심사한다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인 거예요. 반헌법기구가 돼버렸어요. 표현의 자유는 물론 언론의 자유 문제까지 걸린 MBC 자막 논란. 이 전 대표와 MBC가 동병상련이란 평가까지 나왔었는데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준석 대표에게 모든 책임을 지금 뒤집어 씌우려는. 예를 들면 지금 뭐 대통령의 실언에 대해서 MBC가 다 모든 책임 뒤집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실이 직접 MBC에 공문까지 보냈죠.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언론을 탄압하는 과도한 대응이라는 응답이 59%, 거짓 보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다라는 응답은 30%에 그쳤습니다. 여기에 이번 비속어 논란,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근엔 문화체육관광부가 여고생과 다투는 모습까지 연출했죠. 풍자를 정치적 의도라고 해석해서 말입니다. 이 역시 표현의 자유 문제와 다 있습니다. 자유롭게 정치 풍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건가요?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SNL의 권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 대표 징계라 과연 지지율에 도움이 될까요? 국민의힘 지지율도 그렇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지금 뭐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 있으니까. 더욱이 오늘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 결과도 나왔죠. 모두 기각이었습니다. 당의 큰 걱정거리가 사라진 상황에서 굳이 무리하게 이 전 대표를 추가 징계할 이유가 있느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다만 이 전 대표 측에선 이번 가처분 결과가 오히려 윤리에 징계의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허나 원인 오늘 법원의 결정을 이준석 대표에 대한 마녀 사냥식 추가 징계의 명분으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 어디까지나 이양희 위원장의 몫이겠죠.
당내에선 제명부터 당원권 추가 정지까지 여러 시나리오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윤리의 심의 결과 일단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다만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징계 수위가 어떻든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죠.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36개월을 하든 뭐 탈당 권유를 하든 제명을 하든 사실상 정치적으로 당해야 될 효과는 사실상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권을 박탈하는 거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답을 정해놓은 징계, 제가 이거를 답정너 징계라고도 하고요. 네, 저는 처음 들어본 노래였는데 중간에 나온 그 노래 이제 조멘토 연배에 맞는 선곡이었다는 정혜원 분의 분석도 있었고요. 네, 요즘은 사실 뭐 연령에 상관없이 많이 들으니까요. 자, 앞서 이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낸 1차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했죠. 지금 이제 원내대표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죠. 네, 한마디로 사필 규정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좋은 소식이라고 할 것도 없이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정당의 자율적인 결정을 사법부가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가처분도 잘못됐던 거라면서 항소해서 다투는 동안에 당이 불안정해질까 봐 다투기 어려운 사정이 됐지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추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도 따라서 대응하면 될 일이라고 하면서도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당권 주자 가운데 한 명이죠. 김기현 의원도 입장을 냈다는 거죠. 네, 김기현 의원도 주호영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당연한 결정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애초부터 법원이 관여할 영역이 아니었다는 건데요.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법원이 정상적인 판단을 내려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도 메시지를 냈는데요. 지난 일에 매달리기보다는 당의 중요한 책임자였던 공인의 입장에서 국민들과 당원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통큰 결단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가처분 결정이 나기 전에 안철수 의원도 그랬고 또 지금 저희가 들어봤던 대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기현 의원 모두 이준석 전 대표에게 자중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냈는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냉정하고 차가운 그런 반응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가정을 전제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이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이 전 대표와 관련해 더 이상 논평하고 싶지 않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뭘 해도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보이고요. 정진석 비대위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이제 관심은 차기 전당대회로 쏠리고 있잖아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오늘 법원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앞으로 전당대회까지 제가 당을 이끌게 됐다면서 우리 비대위원들과 소속 의원들 여러 당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청해서 하나하나 당내 정치 일정을 처리할 생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윤리위가 오늘 밤에 열리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출석하지 않을 게 확실시되고 있고 이제 오늘 징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속보는 저희가 내일 정치부에서 다룰 건데 당내 여러 가지 반응은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네, 최근에 좀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밝혔었는데 오늘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 국민의 반을 개고기 산 사람 취급한 것 아니냐라면서 중징계감이다 밝혔는데요. 표현의 자유가 있으면 징계의 자유도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자신이 마음대로 말해놓고 상대방은 온갖 침해를 당했는데 그걸 자기만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도 진행이 되잖아요. 연찬의 술자리 관련한 내용인데 저희가 관련해서 조익신 멘토가 전에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권성동 의원을 징계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당내에서는 징계 사유가 아니라는 의견이 더 많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우택 의원은 기자들의 요청에 의해 할 수 없이 한 측면이 있다면서 윤리위가 종합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하태경 의원도 비보도 약속을 먼저 깬 거라면서 징계거리가 못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 윤리 깬 면도 있어요. 비보도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한 행위를 보도를 하면 안 되죠. 그건 언론 윤리 위배죠. 언론 윤리께서 보도돼서 문제가 된다. 그럼 그 사람 다 징계받으면 우리가 언론하고 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네, 오늘 법무부 국감도 그렇고 윤리위도 밤에 열려서 운영진들한테 좀 미안하네요. 네. 네, 이쪽 라인에서 처리를 하면 돼요. 이쪽 라인 쳐다볼게요. 제가. 미안해요. 네. 제가 다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몰아서 하든 두 사람이 좀 알아서 얘기해요. 자,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준석 가처분 신청 완패, 윤리위 추가 징계 하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부회의 소통 시간, 다정한 백반장입니다. 이제는 정말 완연한 가을이 찾아온 것 같은데요. 아침, 저녁은 물론이고 한낮에도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추워지기 전에 청량한 가을 날씨 건강하게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응답하라 다정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는 이준석 운명의 날, 추가 징계해야 한다, 대 그만해야 한다입니다.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여론 보겠습니다. 네, 먼저 종님, 이준석이 무슨 짓을 해도 징계하면 안 된다는 말은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다. 대통령을 조롱하고 내부 총질을 하는 자는 적어도 여당에 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 제명이 답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HDI1님께서는 뭘 자꾸 징계하려고 그러나 5개월 동안 계속 싸우는 모습만 뉴스에 뜨는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회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생각 함께 나눠보면요. 먼저 신현주님, 이참에 이준석 징계 내려서 혼내줘야 한다. 너무 싸우는 정치를 했다. 진정한 다름을 위한다면 그럴 수는 없다라는 댓글 전해주셨습니다. 비타민님께서는 이준석 추가 징계는 그만해야죠. 정치 인생을 완전히 끝내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타깝습니다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회원분들 고맙습니다. 네, 이후에 이어질 유 실장의 국회 상황실 그리고 박마커의 주민까지 계속해서 다정회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회였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다른 운영진들은 다 이렇게 저쪽에 집중하고 있는데 저만 딴짓하고 있네요. 네, 이해해줘요. 전 다음 거 준비를 해야 돼서. 자, 좋습니다. 다음은 누구죠? 류정화 실장의 국회 상황실로 가겠습니다. 제가 좀 천천히 얘기해야 되겠네요. 류정화 실장이 아직도 안 나갔어요? 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청했던 감사원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수석에게 보낸 문자가 포착되면서죠. 어제 저희가 속보로 다뤘던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에 관여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고등학생의 풍자만한 윤석열차 관련한 논란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 류정화 상황실장이 함께 정리했습니다.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네, 또 하나의 문자가 정치판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에게 보낸 바로 이 문자입니다. 감사원법 2조에 따르면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을 하되 직무에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조사 요구서를 보낸 감사원의 뒷배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은 당장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정권의 돌격대, 검찰의 이중대로 전락한 감사원을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유착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감사원의 존립 근거를 흔드는 일대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공수처는 감사원과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선을 그었었죠. 오늘도 이 문자 공개된 데 대해서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감사원에 관여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마 무슨 보도에 드러난 언론 기사에 나온 이런 그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그 어떤 문의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하여튼 감사원 업무에 대해서는 관여하는 것이 그 법에도 안 맞고 그리고 그런 무리를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권에서는 즉각 반박이 나왔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민정수석 출신이죠. 전해철 의원은 원래 민정수석이 해야 할 역할을 정책기획수석이 한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말도 들어보시죠.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왕수석한테 일종의 보고인데 이것을 헌법기관이니까 대통령 나는 모른다? 왕수석한테 보고되면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정권이 너무 국민을 얕보고 있다. 거짓말 많이 한다. 네, 반면에 국민의힘은 문자 메시지 하나만 보고 하명이다,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라고 하는 건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라고 감쌌습니다. 문자 내용 그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거라는 사실 확인을 해주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해명 자료가 나갈 것입니다라고 하는 사실 확인을 해준 것뿐인데 마치 그동안의 모든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기서 문자 메시지 내용 다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오늘 또 해명 자료가 나갈 거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다라고 했는데요. 무식한 소리, 일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는 감사위 의결 없이 이뤄져서 이 적법 절차를 안 거쳤다는 어제 한겨레 보도를 뜻하는 듯합니다. 감사원은 해당 사건 감사원법이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주요 감사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해명 자료를 냈는데요. 또 공직 감찰 사항은 구체적인 감사 사항마다 감사위 의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정원장 2명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죠. 주요 감사가 아니라고 하기에는 스케일이 좀 커 보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 피격돼서 사망하는 사건 역시 자주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죠. 절차적으로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감사를 하는 것, 이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이런 모든 책임을 감사원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자를 주고받은 사람들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원의 실세로 통하는 유병호 사무총장은요, 최근 문재인 정부의 감사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문재인 정부 당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대해서 감사를 담당을 했다가 좌천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감사원장이었던 최재형 의원은요, 모두가 알다시피 원장직을 사퇴한 지 17일 만에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대선 후보로까지 나섰죠. 유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에 인수위에 합류를 하면서 감사원 넘버 2로 복귀를 했는데 민주당과는 악연인 셈입니다. 지금 그리고 10번 이상 문답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한 명 있는 걸로. 한 명 10번, 예, 몇 번 딱 불렀습니까? 10번입니다. 3개월 사이에 10번을 불렀다는 건데요. 그리고 더욱이 산업통상부는 세종에 있죠? 그리고 감사원까지 그 사람이 와서 조사받아야 되는 거죠? 예, 세종시에 있습니다. 이거 업무를 하겠습니까? 완전 이거 과잉 감사 아닙니까? 네, 2년 전 영상이었고요. 이관섭 정책기획수석은요, 이 박근혜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지냈습니다. 이후에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역임했는데요.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원전 5, 6호기 영구 중단 방침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사장 임기를 절반 이상 남기고 사임한 바가 있습니다. 탈원전 반대에 있어서는 이 두 사람 공감대가 있는 셈인데요. 무식한 소리라는 표현 그래서 가능했을까요? 전 정부의 탈원전 관련 조사 혹은 수사에 공감대가 있는 사람 또 있죠. 진로를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도 털어놨었습니다. 원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황당한 정책 또 여기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이 정권의 이 파렴치에 대해서 왜 이들이 그렇게까지 했는지 그걸 이제 조금씩 알아나가게 됐습니다. 이것도 이 공정과 상식을 정말 내동댕이 치는, 그래서 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만 감사원 사무총장과 대통령실의 수석이 직접 문자를 주고받은 건 부적절했다는 목소리는 여권에서도 나왔습니다. 참 민감한 시기에 이 감사원이 생명이 그 독립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자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절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감장을 뜨겁게 달군 윤석 열차 공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 금상 수상자 바로 이 그림이죠.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전 취지에 어긋나는 정치적인 주제를 다뤘다면서 엄중 경고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문체부의 조치,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해달라 오늘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는데요. 박근혜 정부 당시의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떠오른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21번이나 외쳤던 자유는 어디로 갔습니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윤석열차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이 핵심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표절이다 맞서고 있죠. 비슷한 그림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심사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했냐 하는 겁니다. 또 문체부는 정치 편향적인 작품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안 지킨 점을 문제를 삼고 있다면서 후원자로서의 권리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문체부에서는 우리 이름으로 후원을 했는데 이렇게 정치적인 내용을 만화 공모전까지 정치화한다는 비판을 우리가 받게 됐는데 그거는 후원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 아닌가요? 네, 문제의 윤석열차 이 부천 국제만화축제 공모전 수상작이기도 하죠. 행사를 주최한 부천시는 어른들이 오히려 아이들의 표현의 자유와 상상력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학생들의 이런 표현에 대해서 기성세대나 기존의 정치권에서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해서 오히려 그게 해당 학생이라든지 그런 기관에 부담을 줄 위험이 있다.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고. 네, 학생과 기관에 부담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우려요. 현실이 됐습니다.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욕설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을 세뇌 교육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정치적으로 가르치느냐 하는 내용들인데요. 해당 학교의 교감 선생님은 혹시 학생에게는 상처가 될까 봐 불러서 따로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학생이 윤석열차라는 작품을 구상하게 된 계기 바로 이 사진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기차에서 구두를 신은 채로 의자에 발을 올려놨던 그 장면입니다. 이 사진 속 기차의 이름 윤석열차였죠. 윤 대통령의 이렇게 과거 사진까지 소환이 되고 또 윤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그린 윤석열차까지 연일 화제가 되는 상황. 문체부가 괜히 과잉 충성을 해서 긁어부스럼을 만든 게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막상 윤 대통령은 허허 웃어 넘기지 않겠느냐라는 사람도 야권에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호탕하고 솔직한 분 아니에요? 그분이 서울대학 다닐 때 5.18 사건에 대해서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을 무기징역 구형을 하고 도망쳤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알으셨다고 하면 허허하고 웃고 말 거예요. 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오늘 나온 반응은 박 전 국정원장의 예상과는 좀 달랐습니다. 대선 기간에 약속하신 표현의 자유를 좀 위반한다는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문제에 대통령이 언급할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상 이 문체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뜻으로 좀 읽히는데요. 풍자는 권리라고까지 말했던 후보 시절 발언과는 확실히 톤이 좀 달라졌습니다. 거의 힘 있는 사람, 기득권자에 대한 이런 풍자들이 많이 들어가야만 인기가 있고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는 것인데 이 코미디 없애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저강도 독재 내지는 전체주의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 그 영향력 행사를 안 하면 이런 그 생태계가 저절로 잘 퍼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윤석열 대통령 이 감사원 감사도 그렇고 윤석열차 논란도 그렇고요.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 소식 다정회에서 앞으로도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무식한 소리 문자 공개, 감사원 중립성 논란, 윤석열차 논란의 윤 대통령, 대통령이 언급할 일 아니야. 네. 자, 윤석열차 논란에 대해서 오늘 법무부 국감에서도 의견이 나왔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표현의 자유 자체는 넓게 해석을 해야 되지만은 본인으로서는 이제 상을 주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또 그런 개인적인 입장을 표현하기도 했는데 국민의힘 분위기를 보면 전반적으로는 또 윤석열차를 비판하는 그런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이 정치 편향된 작품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안 지킨 점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 문체부 입장에선 기망을 당했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반면 국민의힘 내에서 좀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차를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이 표현의 자유라고 답했고요. 안철수 의원도 정치권에서 떠들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과민 반응 보이기에는 저는 적절하지가 않은 겁니다. 사실 뭐 표현의 자유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 학생들의 정치 편향 우려를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거는 정치권에서 떠들 일이 아니고 교육계하고 문화계 내에서 논쟁을 하는 게 그게 바람직하다. 네, 그나저나 이제 논란이 뭐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차를 그린 학생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걱정도 되네요. 국장님 뜻밖의 좀 다정하시네요. 갑자기 박마커 인식했을 그것도 유머예요? 때, 아니요, 박마커 인식했을 때 좀 이렇게 다정하게 살펴주셨으면은 박마커 그렇게 삐뚤어지지 않았을 텐데 박마커가. 박마커는 조금 원래부터 좀 그랬어요. 네. 앞서 유 실장이 발제에서 좀 전했지만 학생이 다니는 학교로 항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교감 선생님은 워낙 차분하고 밝고 성실한 학생이고 마음을 굳게 먹고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해당 학생은 학업 성적도 전공 실기 성적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독서량도 많고 시사도에도 밝다면서 우리 학생은 시사적인 내용으로 세태를 풍자하는 카툰이란 응모 분야에 맞게 시사적인 풍자 그림을 제출했을 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이제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수석에게 보낸 문자 파장이 지금 상당히 커 있는 상황이고 이제 다음 주에도 민주당이 이제 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지금 예고해 놓은 상황인데 야당에서는 그야말로 총공세를 펴고 있는 그런 분위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법사위 이 법무부 국감에서 이 부분 때문에 충돌이 있었다는 소식 제가 뉴스픽에서 전해드렸는데요.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늘 성명까지 냈습니다. 감사원을 대통령 부속실로 전락시킨 유착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특히 오늘 또 해명 자료가 나갈 거다 이 문자에서 또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감사원의 언론 대응에 대해 수차례 보고를 받았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감사원 활동을 내밀하게 협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지난 발언이 실언이 아닌 실토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네. 자, 오늘 그 상황실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감사원 중립성 논란, 윤석열 차 대통령이 언급할 일 아냐로 제목을 잡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네, 이번 국감은 때 아닌 대통령 부인 관련 국감이 돼가는 느낌입니다. 민주당이 연일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관련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죠. 국민의힘은 김정숙 여사의 과거 해외 순방을 문제 삼으면서 맞불을 놓고 있는데요.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국민대 총장은 국민들의 가장 관심 증인으로 기대를 되었는데 역시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 추가 증인 신청이 있어야지 이 국감이 제대로 될 것 같거든요. 누구를 포함하든 간에 저는 김건희 여사도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서 국정감사 증인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것은 제도 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폭력적 행위이며 네, 김건희 국감, 이번 교육위 국감을 한 줄 요약하라고 하면 딱 이건데요. 이 김 여사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이 관련 증인 출석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이 펼쳐졌죠. 민주당이 공격, 국민의힘이 방어를 맡았는데요. 증인들의 출석 회피 문제가 논쟁거리가 되긴 했지만 사실 이건 덧가지 이슈였죠. 본류는 김 여사 논문에 제기된 의혹 그 자체일 텐데요. 이번 국감에선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논란이 한 가지 더 추가됐습니다. 이 표절보다 한술 더 떠 위조 의혹이 일었는데요. 연구 부정 행위 중에 가장 심각한 행위입니다. 이 논문은 다른 사람의 논문을 출처 표기 없이 활용하거나 일부 변형해서 만든 표절 논문을 넘어서 완전히 허위로 없는 실험 연구를 한 것처럼 조작한 위조 논문입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추가 의혹, 이 김 여사가 2009년 한국폴리텍대학 겸임교수 시절에 낸 논문 2건을 위조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 김 여사가 단독 저자로 작성한 디지털 콘텐츠 관련 논문은 데이터 조작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전혀 다른 주제의 논문에 나왔던 설문조사 결과와 유사하다는 건데요. 먼저 2008년 체육학회지에 실린 골프 연습장 관련 논문을 볼까요?
김 여사의 논문보다 먼저 발표된 논문인데요. 이 고객 400여 명에게 조사를 벌여서 이중 논문에 활용 가능한 연구 표본 290개를 얻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남성은 182명, 여성은 108명이었는데요. 이번엔 이듬해 발표된 김 여사의 디지털 컨텐츠 논문을 볼까요? 역시 사용 가능한 연구 표본 수가 290개로 같습니다. 다만 남성이 108명, 여성이 182명으로 이 성비만 바뀌었는데요. 민주당은 이 김 여사가 일부 데이터만 바꿔치기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의 틀, 연구 내용을 베낀 표절을 넘어서 하지도 않은 조사를 하고 하지도 않은 분석을 한 것처럼 골프 연습장 이용 고객 만족도를 디지털 콘텐츠 이용객한테 설문조사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민 논문이에요. 어떻게 이런 논문이 학술지에 실릴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제 수행하지도 않은 설문조사를 김 여사가 직접 조사한 것처럼 둔갑했다는 건데요. 다른 논문의 설문조사 결과를 일부 변형해서 가져온 부정행위란 지적입니다. 민주당은 교육부에 해당 논문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차관님, 이 위조 논문 검증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의혹은 저도 처음 접하는데요. 검증해야 한다고 동의하는지만 밝혀주시죠. 검증의 책임이 지금 현행법상 그러니까 검증을 하긴 해야 되는 기관에 거 맞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게재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받은 경우 학회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학회는 검증을 합니까, 못합니까? 학회도 검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죠. 김 여사의 논문은 다른 상임위 국감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이 법사위 국감에서 고교생이 그린 윤석열 잘 둘러싼 언쟁이 한창이었죠. 이 표현의 자유냐, 표절이냐를 놓고 여야가 맞붙은 건데요. 이 과정에서 이 김 여사의 논문이 소환됐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2019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비판한 정치 카툰입니다. 왼쪽에 최근에 만화축제 금상을 받았다는 여고생의 작품입니다. 한눈에 봐도 이게 표절입니까, 아닙니까? 두 그림을 이렇게 보니까 비슷한 구석도 꽤 있어 보여요.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 논문 이런 걸 떠올려 보면 그 논문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완전한 창작으로 저는 보입니다. 어떤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표절의 잣대를 들이대고 권력자의 부인에 대해서는 너그럽다 못해서 한없이 관용적인 이런 태도가 아이들에게 표절에 대한 가치 기준 이런 부분을 달리 정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민주당은 이 김 여사의 논문에 비하면 윤석열 차는 순수한 창작물에 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어제와 오늘도 이 관련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식의 표절이면 김건희 여사 논문이나 이런 부분들 그냥 두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린 학생들의 상상력들을 자극하는 이런 창작물들에 대해서 기존의 잣대로 엄정하지도 못하게 휘둘러졌던 헌칼을 가지고 이렇게 단죄하는 듯한 모습 대단히 마땅치 않다, 부진적이다. 만약 표절이라고 주장하실 거면 김건희 여사의 논문도 정말 어떻게 유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국민대 숙명여대 총장님 국감 피해서 지금 해외 출장 가고 계신데요. 계속 도는 것은 아마 5년이라는 정권은 아마 짧습니다. 계속 도망 다니실 수는 없다. 수세에 몰린 국내의힘 반전의 계기가 필요했나 봅니다. 민주당과 공수를 전환하기 위한 카드는 바로 김정숙 여사였는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폭주에는 폭주 아니겠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영부인은 영부인이었던 모양입니다. 제주도도 못 가본 국민이 태반인데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 휘장이 달린 전용기로 여행을 해놓고 인도 정부의 간곡한 요청으로 다녀왔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김정숙 여사 지난 2018년 11월 단독으로 인도 방문 일정을 소화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김 여사와 이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면담하고 디왈리 축제 행사 주빈으로 초청돼 참석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인도 방문은 모디 총리가 김정숙 여사가 행사 주빈으로서 참석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옴에 따라 성사됐습니다.
김 여사는 이 인도의 대표 관광지인 타지마할도 방문했었는데요. 이 타지마할을 배경으로 다른 관광객이 전혀 잡히지 않는 단독 사진도 공개됐죠. 당시 정부는 국빈급 대우를 받았다며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 장면이 마뜩치 않았나 봅니다. 이 4년 만에 이 순방에 얽힌 뒷이야기를 파고 들었는데요. 당시 문재인 정부가 김 여사의 관광을 위해 없던 순방 비용을 급히 만들었다고 시작했습니다. 전용기 비용 2억 5천만 원을 포함해 예산 4억 원을 만들어 하루 만에 국무회의에서 예비비를 의결하고 신청 사흘 만에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자체 감사를 해야 한다고 문체부를 압박했는데요. 기재부에 신청된 순방 일정에 타지마할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된 최종 보고서에도 타지마할 방문이 없습니다. 귀국 후에 순방 보고서에서 여사가 다녀온 타지마할에 대한 일정에 대한 결과 보고는 어느 것도 없었다는 점. 문체부의 자체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자체 감사를 통해서 우리 김정숙 여사와 당시 관계자들이 국고를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사법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 당시 인도 총리가 김 여사를 먼저 초청한 게 아니었다는 의혹도 추가했습니다. 애초 인도의 초청 대상에는 김 여사가 없었다라는 주장인데요. 인도 관광차관이 먼저 도종한 당시 문체부 장관을 초청을 하자 우리 외교부가 영부인 동행을 역제안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인도 측이 총리 명의로 김 여사를 초청한다는 내용의 초청장을 보냈다는 게 이 국민의힘의 설명입니다. 한마디로 이 김 여사의 관광을 위한 셀프 초청이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이 인도 방문을 간곡히 요청하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옴에 따라 성사됐다고 주장을 했으나 진실은 셀프 초청으로 만들어진 타지마할 여행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는데요. 이 황희 의원은 인도 측에서 여사님 초청을 제안을 했고 이에 우리 정부가 검토에 응한 것이 맞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동맹국 인도 측의 국가적 의미가 담긴 초청이었다는 건데요. 이를 개인 여행 운운한 건 인도 국민과 총리에 대한 모욕적 언사라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이 국민의힘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공식 방문을 한 지 4달 만에 또 공식 방문을 합니까? 그런 것이 가능할까요? 그건 상식에 속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외교부의 문서가 드러났기 때문에 딱히 할 얘기가 없을 겁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가 동행했던 해외 순방 상당수에서 관광이 빠지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 사람이 먼저가 아닌 관광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해외 순방 30번 중에서 27번을 동행을 했는데요. 가는 곳마다 유명 미술관, 박물관, 관광지는 이제 필수 코스로 다녀왔고, 이쯤 되면 이 해외 순방이라고 하는 것이 김 여사의 세계 일주 버킷리스트를 위해서 이용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은 현재까지 국감의 진행 상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두 전현직 영부인을 둘러싼 논란으로 여야가 거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여야 모두 강조하던 민생 국감은 언제쯤 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건희 대 김정숙 구도된 국정감사, 민생 국감은 어디로? 네. 자, 오늘 국토위 국감이 있었습니다. 국토부를 대상으로 한 국토위 국감이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토지 문제가 거기서 이제 거론이 됐다고 속보가 나왔던데요. 좀에 또 어떤 내용이에요? 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임야 형질 변경 과정에서 산지보전법 위반 의혹과 양평군 특혜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한 의원은 오늘 오전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경기 양평 토지는 금전적인 가치가 상당히 낮았다라면서 2003년 9월에 분할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변경을 했다. 이분들이 지가 상승을 노린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근데 2003년에 가족들이 이제 형질 변경을 해요.
임해대장상으로 이제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필지 분할을 해서 지목 변경을 해요. 이 땅들이 2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가격이 한 56배 정도 상승을 합니다. 네, 한 의원은 형질 변경을 위한 산지 전용 허가 내역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형질 변경을 해야 하고 형질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산지 전용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라면서 먼저 절차를 좀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양평군에서 산지 전용 허가 신고 내역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일부 산지에 대한 전용 허가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지 전용 허가를 득하지 않고 산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산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양평군이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줬다는 건 어떤 내용이에요? 네, 이 형질 변경 자체가 금지돼 있는 접도 구역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안에서 형질 변경을 한 정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의원은 양평군이 특혜 제공을 했다고 의심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이 접도 구역 안의 필지 가운데 이 접도 구역으로 지정된 뒤에 형질 변경을 한 사례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한 의원은 양평군 특혜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국토위나 국토부 차원에서 점검이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반대로 김정숙 여사의 과거 해외 순방을 문제 삼고 있잖아요. 이제 지도부도 그렇고 또 개별 의원들도 해당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김 여사가 이 해외 순방 때 유독 관광 일정이 많았었다고 꼬집었는데요. 아예 책까지 나와 있더라면서 그 책이 앞으로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이 김정숙 여사가 간 길 따라가기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좋은 데는 두루두루 많이 가보셨던 것 같다면서 그게 꼭 필요한 것이었나 반문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그럼 영부인들은 어땠나? 그러지 않았어요. 과거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노무현 지금 뭐 살아계셔서 언급하기 좀 그렇지만 뭐 다른 대통령 영부인도 주로 한인 교포들 많이 만나고 그런 일정들 소화하셨지. 관광 일정은 그렇게 무리하게 원래 가던 곳은 모르겠지만 예정도 없던 곳에 거기 가기 위해서 일부러 끼워 넣어가지고 인도에 부탁해서 다시 초청장 받고 이건 좀 문제가 좀 큰 것 같아요. 네. 자, 다른 사안도 좀 얘기해 보면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을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패스트트랙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른바 개딸들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 이런 호소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를 하고 있죠. 그러자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밤길 조심하라 협박성 문자 폭탄을 날리더라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일부는 자신의 아내와 딸의 이름까지 인터넷상에서 공개 거론했다고 말했는데요. 또 한 야당 지지자는 10분 동안 내내 30여 통의 스토킹 전화를 걸었다면서 수신 거부를 누를 겨를도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와서 황당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조 의원은 이런 개딸들의 행태는 도가 지나친 것 아니냐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힘들기도 하고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궁금해서 이 개딸들에게 공개적으로 토론을 제안을 했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 했습니다. 매우 아쉽고 실망스러웠다라고도 말을 했는데요. 그는 제가 세지도 못할 정도의 스토킹 전화와 문자 폭탄을 받아봤는데 전체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어쩌면 한 줌도 안 되는 이 이재명 강성 지지층들이 막장 팬덤 정치로 우리 정치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뉴스픽에서 한일 정상이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간의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오후 5시 35분부터 오후 6시까지 25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이제 25분간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는지는 아마 저희가 좀 추가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북한의 뭐 최근 잇따른 도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안보 협력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됐을 거로 보이고요. 오늘 윤 대통령의 전화통화 현장에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도 배석했다는 그런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자, 일단 정리하고 얘기할게요.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건희 대 김정숙 국감 논문 표절에 관광 순방 맞불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아무 특별한 얘기를 하려던 건 아니고요. 오늘 밤에 일이 많다는 얘기 다시 한번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법무부 국감 외에도 뭐 많은 국감이 열리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비 징계, 각자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가 뭔지 잘 알고 있을 테니까 뭐 알아서 두 사람이 뭐 알아서 협의하도록 하고요. 네. 자, 어쨌든 일본 또 총리와의 전화 통화 내용도 유체커가 챙겨주기 바랍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